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퍼스트 이주아입니다. 오늘은 20학년도 카이스트 구술면접문항 생명과학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같이 보면은 문제에서 TC의 회로를 구성하는 효소 중 하나인 석신산 탈수소 효소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X가 발견이 되었다. 약물 X가 실제로 석신산 탈수소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두 가지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TCA 회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은 세포호흡의 첫 단계인 그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피루부산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웨이로 산화가 되게 되고, 이 아세틸코웨이가 옥살로 아세트산과 결합을 하면서 시트르산이 되게 되죠. 이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르산을 거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게 되고, 이게 숙신의 코웨이를 거쳐가지고 숙신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되고, 푸마르산이 말산을 거쳐서 다시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게 되는 하나의 순환 과정을 돌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TCA 회로라고 하죠. 문제에서 말하는 석신산 탈수소 효소의 경우에는 바로 이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석신산 탈수소 효소가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될 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효소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 석신산 탈수소 효소의 작용에 약물 X가 영향을 주는데, 그 작용이 뭐 촉진일 수도 있는 거고 저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겠냐, 활성에 영향을 주겠냐라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촉진을 시킨다면은 이 과정이 더 촉진이 되기 때문에 TCA 회로가 더 빨리 돌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억제를 한다면 이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되는 것을 저해시켜가지고 TCA 회로가 저해될 거고, 세포 전반의 과정이 이제 더뎌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럼 실험을 한번 봐볼게요. 실험에서는 석신산의 농도는 우리가 고정을 했다. 즉, 이 친구는 통제 변인이다. 그리고 약물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즉, 이 친구가 조작 변인. 그리고 효소의 활성이 우리 종속 변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약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소의 활성이 점점 저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약물이 없을 때에는 원래 효소의 활성이 100이었는데 약물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효소의 활성이 완전 떨어지는 게 확인이 돼요. 즉, 약물 X는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시키는 저해제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약물 X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저해시키는 저해제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해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생명과학 2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죠. 저해제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죠.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의 차이는,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죠. 활성 부위가 뭐죠? 네, 맞아요.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하죠. 이게 효소라고 치면은 기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기질이 결합하는 이 부위를 우리가 실제로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이 활성 부위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해서, 기질 대신에 결합을 해서 효소의 활성을 저해시킨다라는 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는 내가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면은, 예를 들어서 기질을 100만 개를 넣고 저해제를 1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아무리 경쟁적 저해제가 효소에 결합할 수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기질이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저해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완화되게 된다라는 게 경쟁적 저해제이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와 다르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결합 부위에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닌 자리에 결합을 하여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저해 효과가 감소된다 표시를 할게요. 저해 효과가 그냥 지속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알아보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기질의 농도를 더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질의 농도를 더 증가시켜줬는데 저해 효과가 완화가 되어서 효소의 활성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은 그것은 경쟁적 저해제일 것이고,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저해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면은 비경쟁적 저해제일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2에서는 앞에 실험 1과 약물의 농도, 효소의 활성 은 똑같지만 추가된 게 뭐냐면 석신산의 농도예요. 석신산이 문제에선 뭐였죠? 바로 기질이었죠. 석신산 탈수소 효소가 그 석신산과 결합을 하여서 푸마르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석신산의 농도가 어떻게 됐나요? 증가하게 되었죠. 증가함에 따라서 저의 효과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유지가 되었네요. 즉 실험 1번과 비교했을 때 실험 2번은 기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결과값이 비슷하다, 뭐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기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X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약물 X는 비경쟁적 저해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문제 1번을 풀게 되면은 문제 1번에서는 약물 X가 석신산 탈수소 효소와의 관계를 답하시고, 약물 X는 석신산 탈수소 효소의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저해제이고 약물 X가 성신산 탈수소 효소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네,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여서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효소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는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약물 X를 빠르게 성장하는 피부세포에 처리하였다. 피부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약물 X에 의해서 세포 성장이 억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라라고 나한테 말을 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게, 즉 TCA 회로가 대체 어떤 영향을 주니라는 거죠. 약물 X가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저해시킴으로써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저해시키죠. 탈수소 효소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저해인 거를 알아냈어요. 저해를 시키게 되면은 TCA 회로가 어떻게 될까요? TCA 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ATP 생성이 어떻게 될까요? 저해되겠죠. 뿐만 아니라 TCA 활성의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NADH와 그리고 FADH2를 만들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ATP를 만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TCA 회로의 활성이 저해되게 되면은 세포 호흡이 저해돼서 에너지 생산이 저해가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자외선에서 노출되어서 석신탄 탈수소 효소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X를 처리를 해도 세포의 성장이 느려지지 않는데요. 2번을 봤을 때에는 이제 세포의 성장이 억제가 됐는데 오히려 약물 X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포의 석신산 탈수소 효소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하시오. 참고, 처리한 약물 X는 돌연변이 세포의 내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송됨. 즉 수송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즉 약물 X가 효소에 결합하는 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는 얘기죠.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약물 X는 비경쟁적 저해제로서 효소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효소를 이제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기질과 결합하여서 효소가 활성을 띠는 것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뭔가 돌연변이가 나고 나니까 이 약물 X의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약물 X가 효소와 결합하는 결합 자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X가 효소에 결합할 수 없게 되어서 효소가 본인의 원래 그 성질대로 그 기질과 결합하여서 석신산과 결합하여서 효소의 활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이스트 문항이었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